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집합건물에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건물에서의 브랜드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브랜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왠지 거기를 가면 사람들이 좀 꽤 많을 것 같고 그곳에서는 다양한 또 종류의 커피들이나 음료수들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그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회사든 어떤 개인 사업을 하든 한 개인이든 어떻게 보면 자아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예를 들면 뭐 회사에 있는 구성원이라면 일단은 그 회사가 목표하는 바가 재밌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건물에서의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 집합건물에서의 브랜드, 그 건물의 브랜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핵심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냐면 관리위원과 관리인 그리고 관리업체는 청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소유자 입점주분들한테 모든 것을 오픈해야 된다. 회계 뿐만 아니고 각종 건물 관리 보존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항상 오픈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관리위원이나 관리인이 집합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관리소장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또 관리업체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 건물은 이 법률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집과 편견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죠. 자,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집합건물에서는 늘 우리는 이 관리위원과 관리인 그리고 관리업체는 자기가 맡은 임무에 충실해 줘야 되고요. 특히 관리업체에 있는 관리소장은 건물보존관리의 총 지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관리업체 총 지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자격증부터 해서 시설, 소방, 전기기사 자격증들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관리소장님이 전국 각지에 참 많죠.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고요. 더더욱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소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집합 건물은 물론 상업이든 판매 시설이든 생활형 숙박 시설들도 있고 각종 다양한 집합 건물이 있는데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 근데 기본적인 건물 관리 보존의 뼈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딱 근거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딱 설정해서 간다면 큰 문제 없이 건물 보존 관리가 잘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유자 여러분들과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그 건물의 브랜드 가치의 핵심은 뭐냐면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이제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이 좋다고 그냥 뽑고 뭐 주변에 내 아시는 분이고 뭐 고생했다고 해서 뽑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과 사는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소유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집합건물에서 그거는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관리위원과 관리인이 있느냐라고 하면 소유자 입점주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일개 관리 업체에 있는 관리소장의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건물 보존 관리에서는 그 집합 건물에서는 청렴해야 된다고 했죠. 청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투명한 공개입니다. 공개를 다 하면 돼요. 공개를 다 하고 그 공개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되잖아요.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거기서 문제점 있는 거는 뭐 인간이라는 존재가 항상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그때 고쳐 나가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 가치 향상과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관리위원과 관리인은 자기 맡은 임무에 충실히 해야 되며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도 잘하는 부분에서는 격려를 해주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하고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관리위원회와 관리인은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특히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위원과 관리인은 봉사, 월급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국 각지에 보면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관리 업체가 있겠습니까? 관리업체에서 지금 관리소장이 총지배인이고 본인이 건물 보존 관리에 전문적인데 왜 거기에 월급을 받아 샀고 말이야. 업무 추진비는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것도 무료로 한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업무 추진 참석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여러분들 그 건물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유자분들과 입점주 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이고 서로 간에 이간질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아마 중국의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들을 보면 늘 어떤 중국에서도 통일이 일어나고 또 쪼개지고 국가들이 여러 국가로 쪼개지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꼭 이간질을 하는 거죠. 사이사이에서 이간질을 해가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말 저런 말 했다더라 한 다음에 B라는 사람한테는 또 다른 말을 해서 둘이 싸우도록 A, B가 싸우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소유주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건물에 대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고요. 서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좀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면 그거는 바꿔 나가야 되죠. 미안한 거는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대도 안 하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과거에 누군데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어떤 그 전문가인데 해서 그 전문가는 본인이 어떤 자기 직업의 그쪽 전문가지 이게 집합건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그걸 또 오버랩 시키고 논리가 안 맞는 상식도 안 맞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저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그런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참 있죠.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와 여러분들 진실하고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선미가 있잖아요. 짐은 참이잖아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이런 부분은 논리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과학과 수학을 바탕으로 한 또 논리사고 또 인문학 이런 거에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역대 인간의 문명이 가지고 왔던 그러한 참 거짓을 구별하는 거고 선이다 악이다 하는 진선
그게 우리 종교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미는 예술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선미라고 하는 부분을 두루두루 갖춰야지 딱 하나만 가지고 내가 종교를 알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 모든 것이 다다 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경험은 소중히 간직하고 가져가되 늘 있죠. 좀 배움의 자세로 늘 낮은 자세로 본인이 겸손하게 임해줘야 되고, 게다가 이렇게 본인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도 합리화를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담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집합 건물에서 제가 왜 이런 저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의 그 브랜드입니다. 저 집합 건물 브랜드는 좀 모두 투명하게 하고, 지금 일처리를 보면 굉장히 관리업체는 제대로 하고 있다. 관리소장님 직원분들은 제대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 입점주분들도 격려를 해주고 복리후생제주도 어떻게 좀 잘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관리위원과 관리인도 자기 맡은 임무에 충실히 하면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그 봉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 그리고 입점주 소유자분들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다 이렇게 그 보는 상황에서 질문할까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북한처럼 하면 안 되죠, 북한처럼. 그게 이간질하는 거잖아.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보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라는 말이 원칙주의자 이런 쪽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늘 유튜브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한다면 나는 미국을 선택한다고요.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은, 도움을 준 나라는 미국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미국의 또 문제점은 이야기했지만 크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미국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는 연합군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 자유와 평등 속에서, 그리고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서로 상극관계에 있죠. 민주주의는 뭐 머리수인데 자본주의는 자본으로 바탕하는, 그렇지만 잘 우리는 융합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집합건물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핵심은 투명한 공개와 자기 맡은 일에 철저히 하는 겁니다. 특히 이간질하면 안 된다고 내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죠. 북한이 왜 문제냐? 북한이 왜 문제냐? 여러분도 아시잖아. 김정은 같은 경우는 자기 체제 유지하려고 조금 뭐 체제 유지가 잘 안 되면 뭐합니까? 미사일 쏘아버리죠. 동해바닥을 쏘아가지고 또 분쟁 일으키고 이래가 자기 체제 공부하는, 그게 이간질이거든.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잘 보십시오. 저는 이게 전국 각지에 그 관리인이나 이렇게 좀 하면서 관리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막 해오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꼭 그 중에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명예를 얻으려고 쓸데없는 실속이 중요하고 우리는 투자 목적으로 해서 다 오고 자기 맡은 임무 충실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간질하고 소유주 입점주 모두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있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더욱 있죠. 뒤로 물러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집합건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 청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간질하지 않아야 된다고 세 가지 반드시 지켜주었으면 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집합건물 해결서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